합니다. 음, 벌써 월요일이네요. 음, 정말 주말은 왜 이렇게 짧은지. 음, 너무 슬퍼요. 이번 달은 아직 6월이지? 내일이면은 벌써 7월이네요. 그쵸? 시간이 엄청 빠른 것 같아. 눈 깜박하면은 12월로 오고, 그러고 한 해가 바뀌겠네요. 응. 7월은 공휴일이 없어가지고 9월도 없네? 빛나 단단바이님 어서오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타코야키 장사님 어서오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응. 7월, 9월 휴일이 없네. 근데 10월에 엄청 이번 주도 엄청 길더라고요. 봤는데 일주일이던데? 휴일이 없네. 금기하라고요? 힘 빠지다고요? 근데 또 눈 깜빡하면은 금방 갈 거예요. 늘 그랬어. 생각보다 빨리 가. 이게 휴일이 없어도 생각보다 빨리 가더라고요. 이번에도 금방 갈 거야. 10월을 보면서 열심히 달려봅시다. 아, 근데 10월은 일주일을 쉬는데도 거의 사주긴 하네. 출근하는 날이. 응. 왜 이렇게 긴가 했더니 개천절이랑 한글날이랑 붙어있구나, 10월이. 음, 추석이랑 개천절이랑 한글날이랑 어떻게 짜라락 붙어있네요. 신기하네. 내년 설도 꽤 긴데요. 내년 설도 거의 5일인데. 작년에도 추석 되게 길었던 것 같은데. 뭔가 올해 되게 연휴가 예쁘게 있네. 근데 크리스마스가 목요일 날에 있네? 아쉽구먼요. 응. 크리스마스 멀다. 금방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아직도 올해 1월이 엊그제 같아. 실감이 잘 나지 않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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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연차 언제 써야 할까? 연차요? 연차? 몇 개 남았는데요? 크리스마스 금요일날 쓰는 사람 좀 많으려나? 목요일날이니까? 그러면은 4개요? 4개면은 올해 2개밖에 안 쓰신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연차 안 쓰고 돈으로 받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럼 저희는 변수를 둬가지고 크리스마스 목요일 쉬고 금요일날 출근하고 토일 월 이렇게 쉬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그 보상비도 출판업계로 열심히 갔지. 출판업계로. 버는 족족 다 출판업계로 갔지, 맞지? 응. 아니면 7월에 쉬는 날이 없어가지고 7월에 쓰셔도 괜찮을지도요. 7월 아니면 9월? 9월도 없네, 쉬는 날. 아, 눈 너무 가려워. 응. 맞아, 제가 좀 더 걸릴 줄 알았는데 벌써 프로 자격이 되더라고요. 제 생각보다 20시간이 금방 차던데요? 20시간 만들어질 때까지 좀 걸릴 줄 알았는데 여러분 잠시만요. 눈이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안 되겠다. 안약 넣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이모티콘 있으면은 어떤 거 보통 많이 쓰세요? 이모티콘? 아씨, 눈 아파. 나 안약 어디 갔지? 안약 왜 안 보이지? 잠시만. 안약 어디 갔지? 안약 어디 갔어? 찾았다. 오늘따라 유독 눈을 못 뜨겠네? 예,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안약을 좀 센 걸 써가지고 아 잠시만. 안약 넣고 나니까 더 괴로워. 어디지 뚜껑? 눈을 못 뜨겠어. 참 기묘한 일이죠. 눈 안 아프려고 안약 넣는데 안약 넣으면 더 아파. 몰라서 고통받는 안약. 이게 안약이 약간 그거 같아요. 그 뭐지? 알보칠. 알보칠도 그 약간 그렇잖아요. 그 입병 났을 때 고통 한 번에 몰아서 받는 대신 금방 낫는 거 약간 그 느낌이에요. 약간 안약도 금방 괜찮아지는 대신 이 고통을 한 번에 몰아서 받는 느낌이야. 아, 내 눈! 아, 눈물 줄줄 나. 너무 아파. 이래서 안약을 양쪽을 한 번에 못 넣겠어. 눈을 못 떠가지고. 알보칠의 진짜 뜻은 알아보고 잘하세요, 여러분. 눈을 못 떠. 이게 진짜 안약이 진짜 아파요. 이내 눈물은 진주였던 것 같은데 흘리셨죠? 아니, 지금 제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지금 제 진주 주워가지고
돈 벌 생각부터 하시는 거예요? 반대쪽도 넣어야 돼. 아, 아, 이쪽이 더 아픈데? 잠시만. 이쪽이 더 아픈데? 나는 괜찮나? 나는 괜찮아. 겁나 아프지만 나는 괜찮아. 아, 약간 그 느낌이다. 이거 윙크 못 하시는 분 있으시면은 이거 넣고 윙크 연습하시면 되겠다. 아, 너무 아파. 간질. 그니까, 아, 너무 아파. 아, 진짜 눈에다가 가글 한 느낌이에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잘 모르실 텐데, 눈에다가 진짜 가글 한 느낌이야. 근데 이것도 잘 넣으시는 분들 엄청 잘 넣으시더라고요. 이거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넣으시는 분 있는데, 너무 신기해. 어떻게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넣으시는 거지? 진짜 아프거든요, 이거? 주황색으로 된 안약 쓰냐고요? 아니요, 저 그 일본에 그 로토 Z 써요. 로토 Z 8단계. 8단계 맞나? 로토 Z 8단계가 제일 맞네요. 로토 Z 8단계 써요. 이게 그 로토 Z 중에 8단계가 제일 높은데 이거 플러스 버전이 있더라고요. 이것보다 더 매운 거면은 어떻게 쓰는지 몰라. 이것도 엄청 아픈데. 근데 개인적으로 플러스도 좀 궁금해요. 이것도 효과 되게 좋긴 하거든요. 3번 쓰고 나서 적응된다고요? 그렇지 않아. 저 이거 쓴 지는 좀 돼가지고, 근데 이걸 매일 써주진 않거든요. 워낙 아파가지고, 조금 오늘처럼 눈이 너무 간지럽거나, 그럴 때 이제 좀 쓰는데, 아니야, 적응되지 않아. 너무 고통스러워, 넣을 때마다. 아무튼 뭐지? 다시 블로그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인팁 어떤 거 많이 쓰세요? 여러분들 수요조사 해봅시다. 제가 뭐지? 그거는 제 오세마크잖아요. 뭐야? 일단 인사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인사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미하 미바. 음, 음, 음. 그리고 또 어떤 거 많이 쓰세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구독 임티도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낱개로 보면은 그렇게까지 안 비싼데 하나만 넣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다 합치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지? 구독을 열면은 임티를 몇 개까지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음, 이 인티 적용할 수 있는 개수가 점점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얼마를 주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시는 분 없겠지?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저녁 방송 때 구독 열고 나서 몇 개까지 열리는지 한번 보고 그거 맞춰서 넣을까 생각 중이거든요. 음, 개인적으로. 그래서 넣고 싶은 분은 일단 정하긴 했는데 문제는 제가 한 번에 얼마나 넣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 제가 한번 뭐지? 보고 조금씩 계속 추가를 해드릴게요. 인티랑 그거랑. 그 다음에 구독 배지는 열심히 또 이것도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한테 넣을지는 정해가지고, 음, 그래서 여유 될 때마다 인티 하나씩 추가해드릴게요. 걱정이네. 잘 나올지. 이게 인티가 생각보다 작아가지고 잘 보일 것 같으면서도 은근 잘 안 보인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일단은 한번 넣어보고 예쁘게 나온다 싶으면은 그분한테 계속 넣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그리고 구독 배지는 보통 홀수 단위로 사람들이 많이 하나요? 1개월, 3개월, 5개월, 7개월, 9개월, 12개월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텀이 더 짧거나 긴가? 제가 알기로는 그 구독 배지가 열리는 거 다 안 채워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이. 채우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안 채우고 조금 듬성듬성 하시는 걸로 알고 있긴 해서. 일단 금요일에 열리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아직 몰라가지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죽은 연인이 내 앞으로 나타난다면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예요. 왜 왔는데 산 사람은 살고 죽은 사람은 죽어야지 산 사람 앞에 나타나면 뭐지? 이 굉장히 티적 반응은 뭐지? 홀술달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구독 배지도 한 3개 정도, 5개 정도? 3개에서 5개 정도 넣어놓고 부족하면은 계속 늘리면 되겠다. 실제로 귀신을 보는, 귀신 보세요? 아니, 근데 너무 웃겨. 저 담담한 저게 너무 웃겨. 구독 티코는 늘어나면 수정되니까요. 음. 그러면은 늘어나기 전까지는 수정이 안 돼요? 충격. 왕자가 환자 앞에, 그치, 말이 안 나. 왕자가 오늘따라 말하기가 되게 버겁네. 왕자가 환자 앞에 나타나면 안 되긴 하지, 맞지. 제가 어제, 어제 이걸 보고 왔어요. 아씨, 안 켜. 너무 가리나? 저 조금만 옆으로 갈게요. 제가 어제 이걸 보고 왔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뮤지컬이라 너무 두근두근 했어요. 어제 이걸 보고 왔는데 이걸 보고 온 계기가 하나 있어요. 왜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뮤지컬을 보고 왔냐? 라고 한다면은 이 계기가 있는데 이제 평소처럼 이제 트위터를 둘러보던 날 추천 탐라에 트윗 하나가 뜹니다. 무슨 트윗이었냐면은 요 트윗이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뮤지컬 예매를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예매처에서 연락이 온 거야. 뭐라 연락이 왔냐? 안녕하세요. 뮤지컬 플레임즈 공연 관람 안내 드립니다. 뮤지컬 플레임즈는 뮤지컬 플레임즈 장면 중 일부 관객분들에게는 심리적으로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사전 안내 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샬롯샬롯 설명을 해주더니 이 공연이 너무 자극적이니 연락을 주면은 기간 내 연락을 주면은 수수료 없이 예매를 취소를 해주겠다. 응. 예매 취소를 해주겠다. 이런 문자가 오신 거예요, 이 분한테. 근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연극이나 뮤지컬을 봐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보통 이게 100% 환불을 해주는 기간이어도 수수료는 무조건 떼간단 말이에요. 수수료는 무조건 떼가서 환불을 안 해주는데, 수수료까지 환불을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올린 거야. 뭐 얼마나 자극적인데 무료 취소까지 해준대 하고 올린 거야. 근데 제가 딱 이걸 보고 갑자기 흥미가 생겼어. 진짜 갑자기 흥미가 생겨가지고 뒤도 안 물어보고 이거를 그냥 바로 예매를 했어. 단지 이 트윗 하나를 보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앞뒤 안 가리고 바로 예매처 가가지고 예매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어제 날짜로 예매를 해가지고 어제 보고 왔는데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너무 궁금하잖아요. 저걸 보고 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도대체 얼마나 자극적이길래 무료 취소까지 해주는 거지? 응? 보통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이렇게까지 해준다고 이러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하지만 너무 흥미롭지 않나요? 사실 자극적인 걸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저거 자체가 너무 궁금했어. 왜냐면은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 예매를 하고 나서 봤어. 혹시 이게 성인 이용가 뮤지컬인가 하고 봤는데 성인 이용가도 아니야. 이게 제가 알기로는 15세였나? 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15세가 자극적이면 얼마나 자극적이겠어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더 궁금한 거예요, 이게. 아무튼 그래서 예매를 하고 어제 보고 왔다. 참고로 이제 저 트윗 같은 경우에는 트윗 작성하신 분에게 허락을 받고 방송이랑 유튜브에서 사용을 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안 된다고 하셨으면은 못 가져왔을 텐데 너무 감사하게도 사용해 주셔도 된다고 선뜻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아무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고 왔는데요. 이게 뭐지? 제가 딱 그것만 알고 갔거든요. 저 이제 트윗 내용이랑 그 다음에 몇 세 관람가인지 이거 딱 두 개만 알고 가고 그거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정말 대책이 없죠?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갔단 말이야. 그 배우분들이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왜냐면은 저는 사실 뮤지컬, 연극 이런 걸 좋아하긴 해도 그 배우분들을 덕질을 하진 않아요. 이거는 영화 같은 거나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제가 뭐 특정 배우를 덕질을 하거나 좋아해가지고 아, 이 배우 때문에 이걸 보러 가야지, 이 배우를 보러 가야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 배우는 누가 나오든 딱히 저한테는 큰 의미가 없긴 했었어가지고, 네, 맞아요. 보통 그냥 재밌어 보이거나 궁금하면은 그냥 보통 가는 편이라 누가 나오든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때도 어제도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갔는데,
극이 굉장히 좀 짧은 극이더라고요. 보통 뮤지컬 하면은 보통 두세 시간은 해서 중간에 인터미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딱히 없어요. 인터미션이 짧아서 그런지 이게 90분짜리 극이거든요. 1시간 반짜리.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 어제 제가 봤던 거는 이제 프리뷰 공연이었거든요. 프리뷰 공연이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첫 공이 껴있는 공연을 프리뷰 공연 말이 안 나와. 진짜. 오늘 진짜 말하기 왜 이렇게 힘들지? 제가 알기로는 첫 공이신 배우분이 껴있는 분이 있는 회차를 프리뷰 공연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프리뷰 공연으로 보고 왔다. 그래서 어제 봤던 공연 잠시만요. 오늘따라 조용해가지고 내가 망각하고 있었어. 자, 왔습니다. 자,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봤던 공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정현 배우님이랑 전혜주 배우님이랑 반정무 배우님이랑 그다음 피아니스트로 양정훈님, 양종훈님 이렇게 네 분 나오는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반정무 배우님이 어제 첫 공이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 분 나오는 공연으로 봤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뮤지컬을 보러 가는 거였단 말이죠. 왜냐면은 그간에 사실 뮤지컬을 볼 만한 기회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여건이 되지 않았어가지고 이제 보통 스크린상에서 뮤지컬을 봤었는데 뭐 실황 중계 공연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영화라던가 이런 걸로 이제 좀 스크린에서만 봤다가 오랜만에 뮤지컬을 보러 가가지고 굉장히 두근두근두근두근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사실 걱정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걱정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요즘에 대학로에 바퀴벌레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면서요. 타버린 오리로스님 어서오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정말 요즘에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대학로에 바퀴벌레가. 그래가지고 그 막 진짜 공연 보다가 막 다리 위로 관객들 다리 위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 너무 걱정이었어. 왜냐면은 제가 보러 가기로 한 그 극장 쪽에 되게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길거리를 방역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일주일 전쯤 제가 가기 일주일 전쯤. 그래서 그 덕분인지 네, 바퀴벌레 한 마리도 안 보여가지고 그거는 좀 좋았어요. 아무튼 그거 걱정했는데 다행히 방역 덕분인지 안 보였었어가지고 별 문제 없이 재밌게 보다 왔습니다. 음, 그래서 이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국에서 초연하는 뮤지컬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것도 몰랐어요. 이것도 모르고 집 와서 알았어요. 뮤지컬 다 보고 알았었는데 원래 이제 좀 유명한 극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음. 사실 이 뮤지컬 보고 굉장히 기분이 묘했어요. 근데 저도 이거를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는데 올해 한국에서 초연하는 공연이라고 해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뮤지컬을 좀 깊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묘한 작품이었어. 이거 끝나고 나서 관객분들이 다 웃으시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저도 아마 같이 간 일행이 있었다면 끝나고 나서 웃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정말 다들 끝나자마자 웃는데 신기한 건 이거는 웃긴 장르가 아니거든요. 장르가 스릴러란 말이죠. 스릴러인데 참 묘한 작품이었다. 개인적으로 그 안이 그렇게 작진 않았어요. 무대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었고 무대도 이제 크지 않았고 이제 극장 자체도 조금 작은 편이었는데 근데 이제 조금 위로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2층까지 있는 거였거든요. 저는 1층이었는데 근데 좀 되게 신기한 게 보통 이제 단차가 있잖아요. 좌석에 있으면 근데 단차가 진짜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는데 다행인 거는 이게 극장이 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루비샤이님 어서오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극장이 작아서인지 몰라도 그렇게까지 방해가 되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1층 좀 뒷좌석에 앉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방해가 되진 않았었어. 물론 이제 앞에 좀 키 크신 분이 있거나 하시면은 좀 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무대랑 가깝더라고요. 극장 자체가 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만약에 보러 가실 분들은 굳이 앞자리를 노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뮤지컬 연극은 무조건 앞자리가 제일 좋긴 합니다. 제일 좋긴 하지만 꼭 앞자리에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생각보다 잘 보이거든요. 단차가 별로 없고 뒷자리인데도 극장 자체가 짧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무대랑 가까워서 잘 보여요. 크게 막 시야방해 같은 건 없었는데 물론 이제 배우분들이 앉아야 되는 상황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조금 안 보이기는 했지만 크게 문제는 없었다 보는데 무조건 앞자리가 제일 좋아요. 맞아요. 무조건 제일 앞자리가 좋습니다. 앞자리가 있으면 무조건 앞자리로 예매를 하시고 앞자리가 없으면은 뒷자리로라도 해주셔도 딱히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무조건 1열이 제일 좋아요. 뮤지컬, 연극 이런 거는. 아무튼 이제 보고 왔었는데 참 묘한 극이었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이 극의 내용부터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참고로 이 극의 내용 얘기 드리는 거는 이미 예매 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추가적인 스포는 말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프리뷰 공원 보고 온 거고 한국 초연인데 왜 스포를 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딱 그 예매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시놉시스 개요 부분만 딱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 화재로 죽은 약혼자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채로. 그 약혼자를 마주하게 돼요. 그것도 어디서 마주하게 되냐. 그 무대에 진짜 딱 덩그라니. 이 포스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대에 진짜 덩그라니 묘비밖에 없거든요. 그 무대에 진짜 덩그라니 묘비밖에 없어요. 그 묘비 앞에서 이제 1년 전에 화재로 죽은 약혼자를 만나게 되는데 귀신 아닙니다. 다시 멀쩡히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온 이제 죽은 약혼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죽은 약혼자가 돌아온 상황에서 이 여자 주인공은 어떤 갈등에 시달려요. 무슨 갈등이냐? 그 죽은 약혼자가 나타나기 직전에 자기 친구한테 고백을 받아요. 고백을 받았고, 거기서도 이제 나는 아직 죽은 약혼자를 잊지 못했는데 이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 죽은 약혼자가 내 눈앞에 나타난 거야. 근데 그 죽은 약혼자가 심지어 낯선 얼굴이야. 내가 알고 있는 약혼자의 얼굴이 아니야. 어. 근데 자기 약혼자라고 주장을 해.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은 계속 갈등에 시달려요. 누굴 선택을 해야 되지? 이 나한테 고백한 이 친구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내 눈앞에 다시 돌아온 이 얼굴은 낯설지만 아무튼 내 약혼자라고 주장하는 이 남자를 믿어야 될지 갈등에 휩싸입니다. 이 갈등에 휩싸이면서 극이 시작을 하는데 장르 자체도 스릴러예요. 근데 웃겨. 절대로 이 긍정, 솔직히 긍정적인 의미의 웃기만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웃겨요. 도대체 어떤 거를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 극작가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 분이시더라고요. 이 외국 작가님이 뭘 의도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하고 싶은 게 많으셨던 것 같아. 보통 이제 시나리오를 쓸 때 하고 싶은 게 많으면은 보통 그거를 다 하지 않고 몇 개는 쳐내고 몇 개는 살리고 하잖아요. 근데 이 작가분은 다 넣으셨어. 그게 전부 하고 싶은 거 다 하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 90분짜리 짧은 그게 하고 싶은 거를 다 넣으신 것 같아. 굉장히 뷔페 같은 뮤지컬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 뷔페라는 게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음식 퀄리티는 사실 그렇게 높진 않단 말이죠, 뷔페가. 딱 이 뮤지컬도 딱 그런 느낌이야. 뭔가 골라 먹을 게 많아. 뭔가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골라 먹을 게 많아. 근데 실속이 없어. 정말 약간 참 묘한 극이에요. 음. 맞아. 중간중간 짜치는 게 있어가지고 진짜 대사도 좀 짜치고 연출도 좀 짜치고 아 그리고 이거는 스포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미리 말할게요. 그 천둥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극에서 천둥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나올 때마다 놀랬어요. 생각보다 이게 소리가 사운드가 굉장히 좀 빵빵해가지고 저는 천둥 소리 나올 때마다 놀랬습니다. 그래서 혹시 약간 나는 큰 소리에 조금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둥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는 막 겁에 질린다던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중간에 계속 깜짝깜짝 놀리긴 했어요. 천둥 소리 나올 때마다. 중간에 내 대사도 좀 짜치는 게 나오고 연출도 좀 짜치는 게 나오고 그리고 대사 자체도 일부러 웃기려고 쓴 대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관객분들이 중간중간 우참하는 게 보였는데 이게 분명히 그 극을 향해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더 진지해야 되고 좀 흥미진진해야 되는데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웃겨져요, 이 뮤지컬이. 근데 또 굉장히 좀 특이한 게 똥이거든. 분명히 이 뮤지컬은 똥이야. 똥인데 이 똥이 좀 묘한 맛이 있는 그런 똥이야. 뭔가 뭔가 묘하게 중독이 돼. 개인적으로 한 번 정도
보면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한 번 정도 경험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똥이야. 한 번 정도 먹어볼 만해. 이게 막 그렇게까지 구리진 않거든요? 구리진 않아. 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똥맛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실 수 있는데 정말 그렇거든요. 이게 정말 나는 약간 완성도 높고 스토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극을 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분명히 욕하고 나올 만한 극인데 그게 아니라면은 정말 가볍게 보기 괜찮거든요. 음. 시간도 일단은 길지가 않고 그다음에 가볍게 내용 자체도 가볍게 그냥 머리 비우고 가볍게 보기 좋은 극인데 이거를 어떤 분이 후기 남긴 거를 봤는데 딱 그 표현이 맞아. 그 아침 드라마 좋아하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아침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좋아하실 것 같아. 이게 그 묘한 매력이 있어. 약간 분명히 똥맛인데 계속 찍어 먹어보고 싶은 그런 똥맛이야. 아니, 굉장히 좀 웃긴 극인데 정말 약간 호불호를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네. 이 웃기지만 호는 아니에요. 그럼 불호냐? 근데 그건 또 아니야. 불호도 아니야. 굉장히 어 독특한 매력이었어요. 근데 이제 배우분들은 다 연기도 잘하시고 노래도 이제 잘하시고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되게 좋았는데 아마 그래서 좀 그렇게까지 나쁜 인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배우분들 중에 연기 구멍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노래 구멍이 있다던가 했으면은 실망을 좀 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세 분 다. 그래서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가급적이면은 스포가 없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 뮤지컬 자체는 계속 반전의 연속이기 때문에 아마 알고 보면 좀 재미가 없지 않을까, 좀 반감되지 않을까 싶은 그게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스포 없이 보러 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예상 가능한 부분도 좀 있긴 했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나쁘진 않았어. 굉장히 나쁘진 않았어. 괜찮았어. 이게 정말 고퀄리티의 뭔가를 바라면은 별로거든요? 근데 그런 기대 없이 가면은 나쁘지 않아. 괜찮아. 한 번쯤 볼만해. 근데 두 번 볼만한 건 아니야. 시나리오 자체가 뭔가 이제, 두 번 볼만한 그런 건 아니에요. 조금 더 완성도가 있고 조금 더 퀄리티가 있는 대본이었으면은 두 번, 세 번도 볼만 했을 것 같은데, 내가 이 목적이 내가 좋아하는 배우분을 보겠다가 아니면은 굳이 두 번, 세 번 볼 필요가 있나 싶은 그런 거예요. 맞아. 약간 B급 영화 보러 가는 느낌이에요. 음.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번쯤 경험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좀 가볍게 보고 싶고 조금 시간 클링 타임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뮤지컬 치고는 비용이 그래도 좀 싼 편입니다. 공연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뮤지컬 치고는 비, 티켓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에요. R석이 66,000원이고 S석이 55,000원인데 아마 R석은 1층 자리일 것 같고 S석은 2층 자리이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런데 뮤지컬 치고는 좀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다. 한 번쯤 보기에는. 저는 괜찮게 잘 보고 왔어요. 오랜만에 봤던 뮤지컬이라 괜찮게 보고 왔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SNS 팔로우 하면은 10% 할인도 해주네요. 개인적으로 10% 할인 받고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약간, B급 영화 좋아하시고, 아침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잘 볼 것 같아요. 저는 둘 다 좋아하거든요. 아침 드라마식 막장도 좋아하고, B급 영화도 좋아해요. 그래서 더 재밌게 잘 본 것 같아.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이런 거 보고 아 돈이랑 시간 버렸네 낭비했네 이런 괜히 봤네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은 안 맞으실 거고 이제 아침 드라마나 B급 영화를 좀 재밌게 본다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킬링 타임으로 종종 본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맞는 연극일 거다. 아무튼 너무 웃겼어요. 정말 말할 수 있는 게 웃기다는 거밖에 말을 못하겠어. 아무튼 웃기긴 해요. 정말 정말 웃겨요. 이 웃김이 재밌어서 웃김인지 어이없어서 웃김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그 끝날 때 정말 주변 관객분들도 그렇고 다 빵 터지시더라고요. 중간중간 우참차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었고 근데 사실 그래도 저는 연출이 좀 나쁘지 않았다고 든 생각이 무대가 굉장히 좀 협소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그래도 꽤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빛 같은 거를 그래도 꽤 잘 쓰려고 노력을 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뮤지컬 특성상 무대가 좁으면 좁을수록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빛 같은 거를 좀 활용을 하는 느낌인데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어. 근데 저는 몰랐는데 배우분들이 좀 유명하신 배우분들이신가 봐요. 다른 분들 후기를 좀 찾아봤는데 좀 유명하신 배우분들이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몰랐거든요. 제가 말했지만 저는 뮤지컬을 배우분들을 보고 가는 건 아니어가지고 몰랐는데 그래서 아마 유명한 배우분들을 저렴한 기회로 볼 수 있는 거는 흔치 않지 않은 기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기 봤는데 약간 이것도 좀 구애 증명 같은 느낌이야. 싫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것도 거의 평점이 5점 아니면 1점이야.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싫어하시는 분들은 후기 읽어보면 굉장히 질색팔색 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솔직히 아니었고, 막 그렇게 막 질색팔색 하면서 싫어할 그 정도는 아니었고, 다른 괜찮았어요. 한 5점 만점 중에 한 3점 정도? 나쁘지 않아요. 한 번쯤 먹어볼 만한 똥입니다. 먹어볼 만한 구림이에요. 이 정도 구림은 나쁘잖아. 약간 그거죠. 두리안 같은 거죠. 여러분, 두리안도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잖아요. 냄새가 되게 구리구리 해가지고. 근데 그게 먹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맛있다면서. 근데 두리안도 먹어봤을 때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약간 두리안 같은 뮤지컬이었어요. 구리구리한데 일단 입에 넣어보면은 괜찮아. 먹을만해. 나쁘지 않아. 괜찮은 맛이야. 그래서 좀 오랜만에 뮤지컬을 보고 싶다. 근데 조금 정신적으로 소모가 덜한 좀 가벼운 극을 보고 싶다 하시면은 딱 괜찮은 그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추천해요. 하지만 여러 번 볼만한 그런 극은 아니다. 근데 이거를 벌써 여러 번 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이제 얘기하시는 거 따르면은 그 배우분들이 캐스팅이 누구이신가에 따라서
디테일 같은 게 조금 다르대요, 연출이나.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해서 저는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볼까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랑 돈적으로 여유가 되면 한 번 더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심 있으시면 저는 한 번쯤 보시는 거는 추천드려요. 보니까 6월 26일부터 해서 9월 14일까지 하네요. 생각보다 좀 길게 하네. 긴 건가? 아무튼 한 3개월 조금 안 되게 하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연극과 뮤지컬의 성지 대학로에서 하고 있고요. SH 아트홀이라고 해가지고 해화역이랑 굉장히 가까워요. 굉장히 얼마 걸리지 않고 코앞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시기에도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예 타지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보기 위해서 서울까지 와야겠다는 아니고요. 갈만한 거리에서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번쯤 볼만하지 않을까. 굳이 멀리서 와서 볼만한 정도의 그런 극은 아니고, 물론 이제 뭐 근처에 여행을 오신다던가 하시면은 여행 일정 중에 한 번쯤 넣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가까운 데 사시지 않는 이상은 굳이 이걸 보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 비싼 기차값을 내고 올 만한 그런 건 아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보시는 분이 많았어요. 제가 갔을 때는 꽤 많았습니다. 얼마나 좌석이 얼마나 찼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1층은 꽉 찼어요. 2층은 얼마나 찼는지 모르겠는데 2층도 꽤 많았거든요. 나올 때 보니까 사람들이 꽤 많았어가지고 아마 2층도 거의 다 차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초연이어서 궁금해가지고 보러 오신 분들이 많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람들 꽤 많아가지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사람들 없는 극 보러 가야 좀 뻘쭘하다 하시는 분들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연극을 보러 갔었는데 관객이 저 포함해서 5명인가? 그렇게까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뻘쭘했어. 굉장히 좀 뻘쭘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사람이 좀 많으면은 이제 제가 원래 연극이나 이런 거 볼 때 무표정으로 보거든요. 굉장히 정색을 한 얼굴로 보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진 않고 그냥 원래 디폴트 표정이 무표정입니다. 물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막 감정이입하면서 보는 편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좀 많으면은 이 배우분이 연극을 할, 그, 연기를 할 때 다른 분을 볼 텐데 관객이 없으면은 나랑 자꾸 눈이 마주쳐. 그게 진짜 굉장히 좀 부담스럽거든요. 뭔가 나한테 어떠한 의무가 지워진 느낌이라서, 그래서 예전에 한번 굉장히 관객이 적은 연극을 보러 갔다가 연극을 보는 내내 어떠한 의무감에 시달려서 계속 이제 배우분들이랑 나랑 눈이 마주치니까 열심히 저도 연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다른 분이 하는 연기를 보려고 돈을 내고 보러 간 건데 배우분이랑 계속 눈이 마주쳐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무표정으로 있으면은 배우분이 조금 시무룩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의무감에 열심히 저도 관객석에 앉아가지고
연기를 하고 왔다. 근데 다행히 이 극은 좁은 거에 비해서 관객분들 진짜 많으셔가지고 그런 부담감 없이 열심히 봤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나중에 좀 리모델링 해줬으면 좋겠어. 좌석 단차가 진짜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어가지고 그냥 의자 맨 땅에다가 늘어놓은 기분이어가지고 나중에 조금 그거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생각보다 앞에 좀 키 크신 분이 있으면은 조금 가릴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 단차가 없는 공연장을 저는 그때 처음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웠다. 근데 그거 빼고는 괜찮았어요. 음향도 괜찮았었고, 음. 아, 근데 그거는 있었다. 그 뮤지컬 보는데 뒤에서 묘하게 뭔가 조금씩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 소리는 아니었고 약간 뭔가 작동되는 소리라던가 그런 게 조금 들렸는데 들어올 땐 몰랐는데 나올 때 보니까 바로 그 관객석 있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음향이나 조명 같은 거 조절하는 장치가 바로 관객석 바로 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 작동하는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무대가 좀 공연장이 좀 작기는 작구나 싶기는 했었네요. 아무튼 저는 괜찮게 봤다. 좋았다. 한 번쯤 경험해보면은 나쁘지 않은 똥맛이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근처에 가실 만한 분들이 있으면은 보러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큰 뮤지컬은 아니어가지고 즉석 현장 예매로도 좀 자리가 남아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렇다. 아무튼 그렇고 위키드 내일 3차 예매하네요. 내한. 아, 내한 개인적으로 좀 보고 싶기는 한데 알아들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위키드를 소설도 안 보고 뮤지컬도 안 봤었고 이번에 나온 영화만 딱 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궁금한데 내한 공연 보고 싶기는 한데 못 보겠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라임님 어서오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이걸 제가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분명히 보러 갔었을 텐데.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고민이 되네요. 근데 내한 공연이 자주 오는 건 또 아니란 말이지. 왜냐면 저 영화는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더 궁금해, 뮤지컬. 뮤지컬 너무 궁금해. 근데 가서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은 좀 아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 내한 공연 오시는 배우분들이 한국어로 연기해 주시진 않을 거 아니야. 한국어 대본 외워가지고 한국어로 연기하고 한국어로 노래 부르고 해주시진 않을 거 아니야. 팬이라면 배우분들 얼굴이라도 보면 좋죠. 그런가? 갑자기 그런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저 알라딘도 좀 보고 싶거든요. 알라딘은 끝났네 근데? 알라딘 벌써 끝났다고? 엄청 길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아니구나. 안 끝났구나. 근데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알라딘? 8월달 달력밖에 안 뜨는데?
심지어 부산이야. 아, 이거 저는 거기서 계속 하는 줄 알았는데, 신한홀에서 계속 하는 줄 알았는데, 알라딘. 아니네요. 전국 투어 하나 보다. 음. 개인적으로 알라딘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알라딘, 그, 각색 없이 해외에서 했던 거 그대로 들여왔다고 해가지고, 좀 궁금해요. 근데 알라딘도 티켓 엄청 비싸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VIP석이 20만 원인가? 그렇던데? 제가 알기로는. 티켓 엄청 비쌌던 걸로 기억해요. 저작권료 때문에 그런가? 응, 응, 응. 한번 봐볼까요, 가격? 물론 저는 부산에 갈 수는 없겠지만, 아이디 비밀번호가 안 맞는다고? 나 계정 아이디 뭐였지? 로그인 되어 있는, 로그인 되어 있는 모바일로 봅시다. 근데 이번에 위키드 내한도 제가 알기로는 VIP석이 2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내한 공연은 사실 비쌀 만해. 그 배우분들 몸값도 있지, 숙소비도 있지, 비행기 값도 있지. 사실 내한 공연 20만 원 정도면은 납득 가능한. 응. 그거긴 해가지고 알라딘 전국 투어 하나 보다. 오케이. 맞아요. 내한은 좀 비싸긴 해요.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일단 그 배우분들 몸값에, 비행기표에, 숙소에, 왜냐면은 여기에 막 하루 이틀 있다가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공연하는 내내 한국에 계실 텐데, 그거 숙소비만 해도 얼마야. 응? 설마 그 배우분들을 모텔방에다가 몰아넣지는 않을 테니까. 응. 그래가지고, 그거 생각하면은, 그쵸? 비쌀만 하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 맞네요. VIP석이 19만 원이고, R석은 얼마냐? R석 16만 원이네? R석 16만 원에 1번 13만 원. 아니, 1번 객석 2층으로 보내버리는데 이거 1번이라고 붙기에는 좀 양심이 없는 거 아니야? 3층이 이제 8만 원. 아니, 근데 솔직히 1번이면은 1층에다가 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객석 2층에다 올려놓고 1번 티켓이라고 하는 건 좀 양심 없지 않아? 이거 좀 양심 없는 거 아니에요? 어? 1번 티켓인데 객석 2층으로 보내버린다고? 너무 양심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2층, 3층에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거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지? 그 망원경 같은 거. 무슨 안경이었던 것 같은데? 아, 맞아. 오페라 글라스? 제가 알기로는 오페라 글라스 같은 거 쓰고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2층, 3층에 계신 분들은.
그거 이제 대여하거나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가지고, 음. 맞아. 그거는 소품력도 높지. 그래서 그거 쓰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아, 다시 생각해도 좀 너무하네. 티켓값. 아, 너무 웃겨. 개인적으로 제가 부산 갈 일 있으면은 이거 예매해서 보고 싶네요. 제가 부산 갈 일이 없어가지고, 그렇지. 부산 갈 일 있으면은 보고 오고 싶은데? 부산 어디 사냐고요? 부산, 잠시만요. 시어터였던 것 같은데? 아유, 잘못 검색했어. 어디 보자. 드림 시어터에 하네요. 부산 드림 시어터. 그래서 굳이 타지에서 하는 거는 그걸 목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냥 겸사겸사 놀러 갈 겸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와, 근데 확실히 유명한 공연은 매진 뜨고 그렇구나. 근처에요. 저 대신 보고 와주세요. 저 대신 보고 와주세요. 알라딘 너무 궁금해. 어떻게 만들었을까? 저 알라딘 영화도 안 봤었거든요. 좀 궁금해. 이렇게 티켓 잘 팔리는 거 보면은 잘 만들지 않았을까요? 잘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티켓이 불티나게 팔리지 않았을까? 못 만들었는데 이렇게까지 팔리진 않았을 것 같아. 일단 되팔이들이 끼긴 해요. 일반 2층에서 자신감이 느껴진다. 뭐지? 서울 쪽에서는 아예 안 했었나? 뮤지컬 알라딘이? 아니구나. 작년에 했었구나. 올해 딱 이번 달까지 샤롯대에서 했었네. 부산 다음에 어디 가려나? 부산 다음에 가까운 지역이면 가고 싶은데. 제가 올해 뭐지? 여름 휴가 때 좀 타 지역 놀러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달 카드값 보니까 여행은커녕 굶어야겠더라고요. 원래 이번 달에 이렇게 많이 나올 예정이 아니었었는데 카드값 그 뭐지? 마이크 값이랑 5인팩 값 때문에 제 예상보다 좀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원래 여름휴가 때 분명히 올해 여름휴가 때 어디 놀러 가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번 달 카드값이랑 눈 마주치고 그냥 굶어야겠다. 응. 굶어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미스터 우로님, 어서오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근데 맞아요. 그, 현실이 숫자랑 딱 눈이 마주쳤어요. 너무 현실적인 숫자라 눈이 마주쳐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히히 못 가. 그래서 감사합니다. 손재주 감사합니다. 지지 않겠습니다. 대신 뭐 그냥 여유 좀 나면은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거 한 번 더 보러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근데 요즘 뮤지컬 왜 이렇게 비싸냐? 원래도 비싼 거 알고 있었는데 엄청 비싸네?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까지 티켓비를 많이 받는 거지? 도대체 보는 사람이 적어져서 더 비싸진 것 같아요. 티켓 값을 내리면은 보는 사람이 많아질 텐데. 굉장히 영화관의 절차를 밟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영화관도 사람이 없는 게 티켓 값이 비싸서 없는 거지. 그 적은 관객으로 유치를 하겠다고 티켓 값을 올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단가가 안 나올지도 모른다고? 근데 그거는 그만큼 재밌는 연극을 만들지 못한 제작사의 잘못 아닐까? 싸게 만든다고 본전을 못 뽑을 정도의 뮤지컬이면은 그걸 올리시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정도 자신감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올리신다고요? 뮤지컬 같은 데 투자 글쎄요. 근데 티켓값이 너무 비싸. 왜냐면은 이 뮤지컬 쪽 배우분들도 그렇고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박봉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가격이 높아진다고 해서 배우분들 몸값이 오른다던가 스태프들 몸값이 오른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작사가 다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배우도 박봉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웬만큼 탑급 아니면은 엄청 박봉일걸요? 제가 뮤지컬이랑 연극 쪽은 진짜 박봉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얘기 나와. 그 배우분들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이런다고. 이 쿨돈에는 뭐지? 감사합니다. 천치즈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차라리 배우분들 몸값이 높은 거면은 높거나 아니면은 뭐 스태프분들 월급을 더 챙겨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티켓값이 높은 게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제작사가 다 꿀꺽 할 거면은 티켓값이 높을 필요가 있나. 그 정도로 본인들이 뮤지컬 같은 걸 잘 만들 자신이 없으면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서프라이즈 주연 배우가 먹고 살 만큼 버는 줄 알았어요. 아마 서프라이즈 주연 배우가 더 잘 받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서프라이즈 주연 배우분 꽤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역시 잘 모르겠네요. 맞지. 그리고 그분들은 엄청 경력이 길잖아요, 또. 아무튼 그러하다. 너무 길어지다 보니 AI가 추가되고 있다고 서프라이즈예요? 왜? 서프라이즈는 그 쩌침으로 보는 맛인데? 배우분들의 연기력과 소품들의 쩌침으로 보는 맛인데.
어? AI 왜 넣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서프라이즈 안 해? 왜? 서프라이즈는, 맞아. 다 대체될 듯한 발전. 근데, 그렇진 않을걸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 처음에 검색 엔진 포털 사이트가 생겼을 때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대체할 거다라고 해가지고 진짜 잘린 사람들 많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그래가지고 그 네이버 있고 구글 있다고 직장 못 다닙니까? 참고로 엑셀 나왔을 때도 같은 이유로 잘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들 엑셀 나왔다고 여러분들 지금 직장 못 다닙니까? 늘 같은 과정을 거쳤어요. 늘 구글, 네이버 이런 거 처음 나왔을 때도 얘네가 있으니까 인간 없어도 되겠네 이러고 다 잘랐다가 이제 나중에 회사들이 후회공 돼가지고 다들 사람들 고용했죠. 엑셀 나왔을 때도 그랬고. 대체 못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AI가 그렇게까지 똑똑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고객센터 다 AI로 대체되는 거 많았잖아요. 여러분들. 고객센터 AI 대체된 이후로 고객센터에 대한 만족도 올라갔습니까? 중요한 건 그거지. 고객이 AI를 선호를 하는가. 지. 사람 숫자 많이 줄였던 게, 근데 나는 웃긴 게 적어도 다시 복구될걸요? 봐봐, 이러잖아. 지금 AI, 고객센터 AI 대화하기 싫다고 반응 나오죠. 저도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주변에 AI 고객센터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그니까 내 생각에는 저것도 결국은 언젠가는 다시 사람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 AI가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아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대체될 정도로 똑똑했으면은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똑똑하지가 않아요. 맞아. 진짜. 전화 상담하시는 분들 챗봇에 화난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더 힘들다고 한다고는 해요. 요즘에 엄청 힘들대요. 챗봇 때문에 화난 사람들이 전화로 오니까. 화나지 않으면 연결이 안 돼. 맞아. 그래가지고 아마 저것도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챗봇도 내 생각에는 오래 갈 수가 없어. 그니까, 이게 AI가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들 막 써보고 막 그러는데, 내 생각에는 저거 오래 못 갑니다. 튜베로즈님 어서오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맞아. 그치, 맞지. 말로는 직원들 위한 사람이 AI 썼나요? 저거 AI 때문에 화난 고객들밖에 없는데. 말이 저거지. 당연히 인건비 줄이려고 그러는 거겠죠. 근데 나는 참, 저 인건비 줄이려고 AI 대체하는 사람들 보면 조금 멍청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직원들이 결국 회사 밖에 나가면은 고객이잖아요. 그 고객이 돈을 쓰려면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인건비 아끼겠다고 AI 대체해서 자른다? 자기 고객 나가라고 레드카펫 깔아주는 거랑 똑같은 짓인데. 음? 고객도 돈이 있어야 돈을 쓰지. 맨날 장사 안 된다고 울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러다이어트 운동이 필요하다요. 키오스크 와장, 근데 진짜 키오스크 너무 불편해요. 그니까 키오스크를 드리는 것까진 좋아. 근데 드릴 거면은 좀 비싼 걸 드렸으면 좋겠어. 그 터치 진짜 안 먹히는 거 알아요? 키오스크? 키오스크를 드릴 거면 좀 제대로 된 거라도 드리든가. 응?
맞아요. 편의성도 부리고, 맞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접근성이 좀 안 좋기도 하고, 뭐, 둘 다 하는 거면 상관이 없거든요. 뭐, 키오스크도 하고, 이제, 대면으로 해서 주문 받는 것도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요즘에는 다 키오스크로 돌려버리니까, 솔직히 젊은 사람도 쓰기 불편하거든요, 키오스크는. 아, 너무 슬퍼. 그러면은, 이제, 키오스크 포기한 사람 2명만 된 거잖아. 아니, 그 키오스크가 개인적으로 좀 기계라도 좀 비싼 거를 드리든가, 기계도 싸구려여가지고, 터치도 안 돼가지고 맨날 키오스크랑 싸움해. 터치를 했는데 터치가 안 돼가지고 맨날 싸움해. 그리고 좀 오작동 되는 경우도 좀 많고, 생각보다 오류가 자주 발생하더라고요, 키오스크가. 그래가지고 솔직히 키오스크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저 그것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마트랑 다이소에 셀프 계산대.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물건 사러 왔는데 왜 저한테 계산까지 시키시는 거죠? 아니 고객한테 노동을 전가할 거면은 물건값을 할인을 해주던가. 그것도 아니고 일은 일대로 시키고 돈도 돈대로 받아가면은 이 불공평이 대체 뭐지? 정말 그래가지고 인건비 줄이려고 그것도 한 거잖아요. 근데 진짜 그것도 너무 답답한 게 물건 개수 잘못 지켜가지고 그거 빼려면은 직원 와서 또 카드 찍고 이래야 되고. 그니까 오히려 저는 그 셀프 계산대가 더 불편한 것 같아. 자, 직접 계산하면은 할인시켜줘야 돼. 응. 여기서 뿔나고 고객센터 가서 화내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고객센터. 이래서 고객센터가 10명이 입사하면은 그 다음 주에 20명 퇴사하잖아요. 그래서 고객센터는 늘 사람이 부족하지, 일할 사람이. 아무튼, 그럽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슬슬 가볼까요? 방정합시다. 다들 열심히 힘내세요. 이미 출근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출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집에서 편히 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다들 이번 한 주도 힘내고, 저희는 수요일 날 보도록 합시다. 다들 그러면은 일 화이팅, 출근 화이팅, 빠빠, 빠빠빠빠.